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더 관련된 TMI 썰 풀면서 다가올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는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 2호 란제리 사용할게요. 제가 코덕에 입문하게 된 거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화장품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화장품 정보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DC 인사이드의 메이크업 갤러리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몰랐던 화장품 정보들 그런 것도 막 알려주고 그리고 외국 화장품 그리고 국내 화장품 중에서 이거 정말 좋은데 안 유명하다 그런 꿀템들 정보를 정말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DC 인사이드 갤러리로 처음 코덕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근데 그 DC 인사이드 메이크업 갤러리가 좀 성행했는데 그때가 메르스가 왔었을 때였는데 메르스 갤러리 줄임말이 메겔이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갤러리 줄임말이 똑같이 메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르스 갤러리를 탄압하는 그런 세력들이 메이크업 갤러리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메이크업 갤러리를 완전히 파탄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갤러리가 막 여기저기 다른 갤러리들로 막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약간 뿔뿔이 흩어지고 좀 없어졌죠. 그래서 대체품으로 찾은 게 이제 인스타그램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있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뭐 아름아름 하면서 이제 인스타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코덕이라는 그 인플루언서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진짜 그때는 협찬 뭐 그런 것도 잘 없고 인스타를 하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풀 자체도 굉장히 적었어요. 처음 같이 이제 다들 시작하는 단계니까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막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제 코덕 활동하신 분들 중에 팔로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세요. 킬커버 쿠션들이 생각보다 커버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소량으로 펴발라주면은 피부 표현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거랑 여기에 여드름이 완전 왕만하게 났는데 쿠션 한번 발라준 것만으로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됐죠. 쿠션 위에다가 가볍게 미샤 프로터치 파우더 팩트 사용할게요. 그렇게 인스타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점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 영향력도 점점 커졌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자체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천 몇 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제품 광고보다는 그냥 제품 협찬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게 참 말이 많은 게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막 인스타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노예 계약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냐면은 제품 제공만 해주면서 제품 촬영한 사진이랑 뭐 영상이랑 이런 거 다 자기들이 저작권 가져간다 뭐 이런 계약도 많고 돈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제품 리뷰한 거를 자기네 광고에 막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인스타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자체가 그냥 화장품을 좋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 뭐 협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인스타 시장이 커질 줄도 생각도 못했고 광고를 많이 진행할 줄도 저희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해도 그냥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이게 부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이제 점점 그 체계가 잡혀 나가면서 광고비 안 주면은 이거 진행 안 한다. 아니면은 진짜 제품 제공만 하는데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리뷰 안 쓸게요.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가끔씩 들어오긴 하는데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거의 대부분 제품 협찬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가이드를 대충 보내거든요. 이렇게 제품 사진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제품 내용 이런 거 작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거를 먼저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착취인데? 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제 선에서 쳐내거나 아니면 좀 요구사항이 많아도 제가 이거 정말 사고 싶고 궁금했던 제품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 같긴 해요.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이 많은 리뷰는 꺼리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트하면서도 커버력 있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쉐딩 할 건데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4X 라지 아몬드 블로썸 컬러로 턱 깎아줄게요. 색깔이 진짜 자연스럽죠? 이제 코덕과 매덕 이렇게 약간 나뉘어요. 화장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매덕이라고 하고 그냥 코덕이다 하면은 이제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화장품 자체가 예뻐서 그냥 모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인스타그램 피드 들어가 보면은 메이크업 사진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화장품 발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성향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화장품 모으고 이러는 걸 좋아했던 코덕이었는데 화장품을 모으다 보니까 점점 메이크업 하는 거에 재미가 생겨서 약간 매덕에 요즘엔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턱을 많이 깎아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잘 쓴 템 베스트 5 안에 있었던 그 베리썸 아이브로우 타투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한지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자연스럽게 모양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살짝 밝은 느낌으로 지금 색깔이 많이 연해져서 위에다가 한 번만 더 칠해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걸로 그리고 나서 눈썹을 그리면은 라인이 미리 잡혀있으니까 그릴 때도 엄청 편하더라고요. 라인 있는 대로 그대로 위에다가 그려주면 되니까 엄청 편해요. 안 그린 쪽, 그린 쪽 차이가 있죠? 양쪽이 대칭이 잘 되도록 맞춰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진짜 화장을 아무리 해도 눈썹 그리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모양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번 똑같이 그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양쪽 대칭으로 그리는 것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 안쪽까지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요. 에이블랙의 리치 로즈 컬러랑 클리오에서 이제 한정판으로 판매했었던 프리즘 멀티 팔레트 2호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코덕 계정을 운영하면서 되게 초창기에는 그 DC 인사이드 메이크업 갤러리처럼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거 안 유명한데 써보니까 되게 괜찮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느낌의 피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브랜드 난 잘 몰랐는데 이 제품 되게 좋네 이러고 이제 구매해보고 진짜 괜찮다 그러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화장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사용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도 쌓고 어떤 화장품이 더 나한테 잘 맞고 사용했을 때 좋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정보의 장이 이루어졌었죠. 아까 말했듯이 인스타가 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광고 피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광고비를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지불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 주는데 솔직히 블로그처럼 그냥 광고해주는 분들이 많아졌죠. 새로운 브랜드들을 탐험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화장품 얘기를 하려고 인스타를 시작했었다면 요새는 아예 이제 성장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화장품도 좋아하고 화장품으로 돈도 벌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팔로우 했다가 자기 팔로워 많아지면은 마팔 취소한다든지 이런 몰상식한 분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로 화장품을 좋아해서 코덕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눈살 많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많긴 해요. 일단 음영 베이스를 눈에 이렇게 깔아놓고 크리스마스 메이크업이니까 살짝 붉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게요. 에이블랙 팔레트에
이 색깔 사용해서 살짝 색깔을 입혀볼게요. 되게 진하네. 이 에이블랙이 클리오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진짜 발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언더도 살짝 칠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블로그가 이제 광고를 많이 시작하면서 막 블로거지 막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일 정도로 이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행태가 일어났었는데 그게 똑같이 인스타그램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인스타는 진짜 블로그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커지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브랜드들이 점점 많이 돈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포인트로 이런 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영롱하고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죠? 저는 이제 코덕 계정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2, 3년 이상 알고 이제 소통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랑 항상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니까 오프라인으로 되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보면은 립스틱 한 개로 그냥 맨날 바르시고 이러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덕들은 남들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색깔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다 사고 이런 거를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화장품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덕들끼리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같이 화장품 얘기하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이제 제가 느끼고 나서 코덕 모임을 주최를 했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인스타그램 코덕분들, 팔로워분들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받아서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살짝 더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부분 쪽에 음영을 좀 진하게 줘볼게요. 제가 뭐 파티룸 같은 곳을 대여를 해서 참가하신 코덕분들이랑 뭐 화장품 얘기도 하고 같이 테스트도 해보고 발라보고 발색도 해보고 이렇게 놀면서 화장품 관련된 재밌는 게임들도 진행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화장품 브랜드명으로 하는 뭐 빙고라든지 발색 사진을 이렇게 들고 오면은 그 발색이 어떤 컬러인지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제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나눔템으로 가져온 화장품들을 경품으로 이제 나눠드리고 이런 게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코덕 모임을 하면서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들 온라인으로만 보던 분들인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되게 뻘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임 할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다들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코덕 모임 하시는 분들은 다 진짜 화장품에 대한 열정이 진짜 많은 분들이어서 만나면 할 얘기가 정말 많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클리오 프리즘 멀티 팔레트 2호 사용해서 음영을 좀 더 진하게 줘볼게요. 코덕 모임 하면서 또 정말 감사했던 거는 브랜드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코덕 모임 때는 하프문 아이즈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그 용가팩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잠깐 일했었던 일이 있어서 그 인연으로 이제 사장님이 제품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인원대로. 오신 분들한테 제품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코덕들이니까 화장품 이야기만 하다가 가도 뭐 재밌긴 할 텐데 사은품 같은 게 있으면 또 좋잖아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코덕 모임이니까 화장품을 그렇게 브랜드에서 협찬해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서 저도 모임을 하면서 이번 모임에는 이 브랜드에서 제품을 협찬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명분도 생기니까 첫 번째 코덕 모임에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두 번째 모임 때는 팔로우하고 계시던 분 중에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머스테브 브랜드 제품들을 묶음으로 한 사람당 한 묶음씩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세 번째 코덕 모임 때는 제가 제품 협찬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브랜드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제품 제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행했던 게 둔랩이라는 브랜드의 립 틴트 제품 3가지 컬러랑 거울이랑 토너 크림 샘플이랑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세트씩 또 보내주셨었어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으면은 힘이 빠지고 그랬을 텐데 이런 식으로 브랜드 분들의 지원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든든하게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직접 어떤 브랜드에 컨택을 해서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제품을 제공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제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세 번째 모임을 하고 난 이후로 코로나가 정말 심해져가지고 그게 무산된 게 정말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섀도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1호 르와르 컬러로 발라줄게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코덕들 중에서는 이제 매덕들도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하는 게 너무 좋고 재밌어서 코덕이 되신 분들인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긴 했고 화장을 해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재미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활동이 많이 뜸해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만큼 이제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으니까 브랜드들도 화장품 제품 광고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신제품도 그렇게 많이 출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화장품에 대한 열기 자체가 많이 식었죠. 활동하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영이 그리고 나니까 살짝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더 진한 컬러를 가져와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타르트의 토스티드 팔레트 사용해서 더 진한 음영 사용해볼게요. 아이라인을 살짝 덮어주면서 눈 꼬리 쪽에 음영을 더 많이 넣어볼게요. 화장품은 정말 시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같아요. 이놈의 속상 커플은 칠해도 보이질 않아가지고 진하게 화장을 하려면은 정말 진하게 해야지 보이더라고요. 아까보다 음영이 좀 더 깊어졌죠? 이제 눈 앞머리랑 눈두덩이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 펄을 넣어서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은 대놓고 화려하게 해야지 적당히 화려하게 하면은 티도 안 나고 칙칙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번 할 때 굉장히 진하게 올리는 편이에요. 이것도 사실 카메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더 진하고 엄청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래서 코덕 계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물로 보는 거랑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코덕분들이 실물이랑 공홈 발색이 달라서 뭔가 살 때 짜증이 나고 힘들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발색을 올리고 그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알려주고 서로 공유하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코덕분들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에다가 돈을 바르는 그런 낭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코덕들이라고 해서 막 모든 걸 다 사진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랑 자기가 원하는 질감이랑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보면서 색깔을 산단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레드 컬러 컨셉의 메이크업이라서 맥의 플러팅 위드 데인저 컬러로 가져와 봤어요. 컬러 굉장히 예쁘죠? 저는 이쪽 광대 부분이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 면적에다가 칠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볼 면적이 여백이 좀 메꿔지면서 얼굴형이 살짝 묻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 광이 나는 블러셔 타입이라서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립 발라볼게요. 립은 제가 생일 때 코덕 계정 운영하면서 알게 된 친한 동생이 선물해준 3의 립스틱입니다. 굉장히 화사하고 촉촉하면서도 뭔가 쫀쫀한 느낌의 텍스처라서 입술에 착 붙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 립브러쉬로 립 바르는 거에 완전 재미가 들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계속 바르게 되더라고요. 원래 저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고 립스틱도 그냥 편하게 모양 대충만 잡고 바르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이거를 사용해보니까 정말 바르기가 편하기도 하고 같은 제품인데도 이걸로 바르면 느낌이 막 다르게 연출되고 그러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정말 얇고 균일하게 바를 수가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항상 오버립으로 그립니다.
브러쉬 사용하니까 오버립 그리는 것도 너무 편해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눈썹이 굉장히 얇고 힘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마스카라를 잘 하지 않아요. 해도 잘 쳐지고 예쁘게 발리지 않아서 그냥 마스카라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렌즈를 끼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렌즈랑 귀걸이, 목걸이, 스타일링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봤어요. 사실 지금이 새벽 3시라서 저는 이거를 촬영하고 바로 자러 갈 예정인데요. 코로나라서 다들 뭐 연말에 계획 있으시던 거 다 취소하시고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집에서 장식하고 기분 내는 것만으로 크리스마스 느낌이 많이 나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한다면 아마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스타일링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TMI 뭐 얘기하면서 메이크업 해봤는데 종종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도 많이 데려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만 화장을 지우고 자러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늘웨이즈 안녕!